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헤드라인 좀 달고 있는데요. 크게 뭐 이상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잠깐의 뭐 숨고르기 정도라도 해석이 많았는데 최현재 전문가님도 같은 시각이신 것 같거든요. 네, 내용 전해 듣겠습니다. 성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굳건합니다. 크게 투자 심리 흔들리지 않았고 빅테크만 조금 빠졌던 것 같아요, 간밤에. 예. 예, 맞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넘으면서 당연히 차익 매물 나올 시점이라고 제가 며칠 전에도 넘으면은 말씀드렸고, 어제는 빅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에만 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좀 혼조 양상, 뭐 아마존만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하락했고, 다우는 어제 0.2% 상승, 나스닥은 0.5% 하락, S&P 500은 뭐 0.1% 하락, 약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델타항공이 1.6% 상승, 그 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2% 상승, 보잉이 1.5% 상승해서 항공주들이 그나마 조금 강했고요. 이제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솔리드 파워가 8.2%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주들은 어제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만 빼고는 대부분 이제 좀 약세를 나타냈고요. 어제 이제 종목별로 좀 뉴스를 보면은 테슬라가 이제 웨드부시 시즌권에서 중국 수요 호조로 앞으로 지금 현재 주가에서 30%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 상승의 핵심은 여전히 중국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테슬라 전체 인도량의 40%가 중국에서 발생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생산 능력은 현재 지금 100만 대에서 내년 200만 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아웃퍼폼을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는 1,400달러를 제시하고 있고,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1,8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강세 시나리오는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 증대, 그다음에 베를린과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생산 개시가 상승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금 어제 펀드 스트릿의 이제 애널리스트가 팡 종목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이 이제 팡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넷플릭스 대신 엔비디아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도 물론 성장세는 강력을 한데 결국에는 미디어 콘텐츠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첨단 기술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넷플릭스보다는 다른, 그러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등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미나 테크놀로지는 어제 이제 노스랜드의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탑픽 종목으로 루미나 테크놀로지를 꼽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다를 이용한 자율주행 기술 기업의 선두 기업으로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22년 내로 시판되는 자동차에 라이다 기능, 자율주행 기능을 공급할 수 있는 건 루미나 테크놀로지 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초에 세스가 열리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라이다 자율주행 모듈 개발 소식을 공개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웃퍼폼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38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배런스에서는 11월 이후에 이제 방어주의 아웃퍼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아웃퍼폼이 가능하다, 방어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와 미국 경제 성장세가 지금 둔화될 전망이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전망으로 방어주를 선호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UBS 증권에서는 미국 증시는 지금 상승 모멘텀이 견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하고 금융, 헬스케어 섹터를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섹터는 방어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호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JP모건 측에서는 지금 현재 메가캡이라고 하죠. S&P 500 거기에 내에서 상위 50개의 기업들을 얘기하는데요. 메가캡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닷컴 버블 때처럼 불안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56%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역대 3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 61%로 지금 61% 비중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안정성과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좀 유동성이 이런 안전한 메가캡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닷컴 버블 때처럼 실적이 뒷받침되지는 않지 않고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뭐 불안하지 않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높기는 하지만은 뭐 아주 높은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NBC에서는 백만장자 투자자들이 내년 증시 전망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지션 축소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고 증시는 지금 그러나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S&P 500 같은 경우에 그러나 이제 리스크 선호 성향은 다소 약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부자들이 아직까지 리스크오프 태세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 증시가 좀 불안할 것 같다라는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뭐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감을 잡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건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기준으로 해서 팬데믹 발생 이후에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타임에 근데 CDC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을 시켰잖아요. 격리 지침을 완화했다라는 건 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오미크론 변수에 대해서 우려감을 많이 경감시켜 준 것 같아요. 자가격리 조치 해제가 조금 축소된 게. 네. 아무래도 증상이 심하지를 않고 그다음에 보니까. 중증 환자들도 그렇게 없다고 맞아요.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자가격리 기간을 좀 단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오미크론이 물론 급속도로 퍼지고는 있는데 이게 오미크론이 나중에 이제 오히려 역으로 이제 주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증상도 경미하고 중증 환자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팬데믹에서 좀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격리 지침을 뭐 격리 기간뿐만 아니라 대거 조금 변경을 하는 게 완화를 조금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유도가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뭐 어차피 봉쇄 조치는 안 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맞아요. 예. 빨리 이제 팬데믹에서 탈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 경제 재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전 세계 글로벌 국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 조치 기간을 조금 단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러면은 경제 재개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뭐 경제가 뭐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소비며 이런 쪽도 뭐 긍정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 측면에서도 지금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확진자들도 도와주는 것이고, 뭐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격리 기간 동안 이제 지원이 되는 건 아니니까 생활비가 빨리 나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이 마련이 됐다라는 거에 투자자들이 또 환호하는 분위기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너무나 이 거래가 또 줄어가지고요. 미국 증시도 유동성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 다시 되면 1월 되면 복귀가 되겠습니까? 유동성이요? 예, 유동성은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축소되어 있는 구간이기 일시적이다. 때문에 예. 지금 1월에 이제 첫 거래일에 이제 시작을 하면은 다시 이제 거래는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거래가 정상적으로 된 후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성이 이제 복귀가 되고 나서 1월 증시는 조금 더 활기를 찾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변수가 될 만한 요인은 없겠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유동성을 투입하기에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 1월 달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역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게 이제 좀 우려스럽고요. 네. 일단은 뭐 적은 거래량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일단 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저가 매수나 이제 뭐 매수세가 이제 그걸 받쳐줄 수 있나 그게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하지만 주가 빠지면은 다시 한번 그 정고점에 대해서 뭐 적은 거래량을 올라간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기로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말 잘 올라왔던 뉴욕 증시이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의 부담은 좀 체크하면서 유동성이 투입이 될 것 같다 예상해 주셨고 유동성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일시적으로 지나갈 가능성을 조금 더 점검해 주셨습니다. 종목들 간밤의 흐름에서 특징적인 부분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전문가님? 어제는 뭐 하락 종목이 그러니까 지수상으로는 아주 크게 이제 뭐 밀리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다우는 이제 소폭 상승하고 그랬는데 어제는 하락 종목이 월등히 좀 많았어요. 상승 종목보다.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조금 전체적인 거래량이 지금 없어진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지금 전부 다 이제 휴가를 간 상태로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상태로 뭐 그러니까 오늘 내일 그냥 어느 정도 미국 증시 그냥 끝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에 좀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는 어떤 쪽 보세요, 전문가님? 저는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조금 이제 방어적인 성격을 좀 취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헬스케어 섹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은 역시 반도체 섹터는 선호는 하는데 뭐 나머지 그러니까 그 올해처럼 큰 퍼포먼스는 반도체 섹터에서는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요. 일부 개별 종목으로 조금 강세와 약세가 좀 나눠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빅테크 주식에 대해서 간밤에 조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밸류 부담을 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좀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빅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상승 탄력이 완연히 이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1월에 거래가 이제 정상적으로 재개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빅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이제는 내년도에는 크게 기대할 게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조금 많이 비싸다는 좀 느낌이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 뭐 거래도 뭐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저는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높아진 가격에서 결국에는 차익 매물이 조금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가지고 빅테크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의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주식에 대해서는 다 공통된 의견이세요? 가릴 것 없이? 네, 맞습니다. 그 다 대여섯 종목들 다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제는 양도세 매물에 시달릴 마지막 날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오늘은 수급이 풀릴까요, 전문가님? 어제 일부 종목들은 좀 네. 풀린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오늘서부터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못 갔던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내년을 보고 저는 이제 좀 매수 좀 하자고 했는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은 여전히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그냥 고점에서 그냥 올해를 끝날 것으로 그냥 그 박스권 상단에서 그냥 받쳐주면서 지수는 다 안 빠지게 하면서 받쳐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로 활발하게 순환매가 좀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바이오 종목들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세 종목이 강했는데 나머지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제약 바이오들은 또 못 갔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또 못 간 쪽으로 또 순환매는 또 계속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길목지키기 전략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지수의 갭이 커져가지고 중소형 주식 뭐 제약바이오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당분간은 코스닥 쪽으로 맥이 계속해서 붙을 거라고 보세요? 네,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 양도세 물량 때문에 지금 조금 뭐 그렇게 출회가 많이 된 종목들도 있었죠. 그리고 뭐 네네. 거래소 쪽에도 코스피 쪽에서도 뭐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조금 피해를 입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오늘서부터는 원활하게 좀 저가 매수 나오고 그게 이제 좀 상승으로 좀 연결될 것으로 매물 부담을 덜어가지고 연결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오늘 아니더라도 내년 초에는 조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초가 계속해서 좀 불타올 거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약바이오 잘 물색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제가 이 진단 코너에서 좀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면서 느꼈던 게 수소하고 전기차가 굉장히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흐름이 굳어지게 될까 아니면 너무 좀 민감하게 수소 관련주들이 어제 반응한 걸까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전기차와 수소에 대한 전략 어떻게 나눠가세요? 네, 뭐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수소차를 안 만들기로 했다. 뭐 그런 소식 때문에 뭐 두산 퓨얼셀, 상하프론테크 이런 관련주들, 그다음에 일진 하이솔루스, 예. 그다음에 또 타격이 비나텍 커서. 뭐 이런 종목들이 어제 급락을 했는데요. 네. 조금 더 여파가 이어지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저가면서 좀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네시스 하나만 뭐 그게 큰 문제 빼면은 뭐 별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고 있고 역시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그런 이제 친환경차에 관련해서 전기차를 80으로 포지션을 봐야 되면은 시장에서 네. 수소차는 한 20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여전히 그거는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이 다 알고 그렇게 가져가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 더 빠지면은
뭐 제네시스에 관한 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가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네. 더 빠지면 역발상 접근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너무 좀 걱정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약간의 노이즈 정도로만 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 전해주셨습니다. 정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보니까 2주 전보다 2배가 정확하게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남아공연구소에서는 감기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크게 우리 시장도 휘둘릴 만한 재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제 다시 유동성이 투입이 시장에 되느냐 이제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 움직일 만한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 중소형주 안에서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할 거라는 시각입니다. 수수차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생채기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다만 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노이즈가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주가 밀리게 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포착해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얘기 좀 전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최한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